나는 오랫동안 동물원을 반대해왔다. 철창 안을 반복해서 걷는 동물들, 정해진 공간을 맴도는 익숙한 장면들.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할 생명을 우리가 구경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늘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교육이 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있었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동물원은 사라져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 동물원을 직접 돌아보며 내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약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들은 어디에서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이 나를 이 여정으로 이끌었다. 바다를 마주한 이곳은 하마와 슈빌로 잘 알려져 있다. 넓은 수조에서 유영하는 하마의 모습은 내가 떠올리던 동물원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다. 사육사는 하마와 교감하며 먹이 풍부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단순히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스스로 찾고 탐색하도록 돕는 과정이었다.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는 것 중 하나가 하식이 수조 안에 있는 물고기들, 이 물고기들은 하식이 간식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수조 안의 물고기들은 하식이 간식은 절대 아니고요. 대부분 틸라피아라는 종으로 하마와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마 피부에 있는 각질도 뜯어주고요. 입 안에 있는 찌꺼기도 제거해주고요. 심지어는 하마 똥까지 먹어주는 친구들입니다. 공룡의 후예라고 불리우는 슈빌은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동물들이 단순히 전시되는 존재가 아니라 돌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가장 오래 시선이 머문 건 다리 하나가 없는 서벌캣이었다.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려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곳은 서벌캣에게 전시장이 아니라 보호 공간이 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실내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63빌딩 수족관에서 지내던 일부 동물들이 조금 더 넓은 환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보여주기 위한 이동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으로의 이동. 동물원이 단순한 전시장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불친절한 동물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관람객보다 동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날씨가 맞지 않으면 동물은 실내로 들어가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전시를 하지 않는다. 보고 싶었던 동물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은 상처 입은 동물들의 치유와 재활에 힘쓰고 있다. 구조된 야생동물들은 치료를 받고 회복 훈련을 거쳐 가능한 경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야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개체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간다. 전시보다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운영. 나는 이곳에서 생추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착취당하거나 상처 입은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고 치유하는 공간. 완전한 야생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주는 곳. 불친절하다는 말은 어쩌면 동물에게 가장 친절한 선택이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이곳에는 한때 갈비사자라고 불렸던 바람이가 있다. 과거 한 실내 동물원에서 수년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지내며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말랐던 사자.
볕도 들지 않는 비좁은 콘크리트 사육장에서 삐쩍 말라가던 바람이는 석 달 전 청주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갈비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2023년 구조된 바람이는 이곳으로 옮겨졌다. 올해 22살,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이 넘는 나이다. 무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자인 바람이는 이곳에서 짝꿍 도도를 만나 함께 지내고 있다. 여유로운 눈빛을 보며 편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동물원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이곳에서 살다가 떠난 동물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다. 지난 1월 호랑이 별로 떠난 2호의 이름도 이곳에 남아있다. 이곳에서 태어나 20해를 살았던 2호. 야생 호랑이의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긴 나이였다. 떠난 동물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이곳에 남아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동물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의 동물들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실내 공간과 좁은 우리 안에 머물러야 했다. 폐업 이후 그곳은 몇 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그곳에 있던 백사자 부부는 어느 날 다른 공간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 이동은 단순한 장소의 변화가 아니었다. 이곳에는 백사자 부부뿐 아니라 사막여우를 비롯한 여러 구조 개체들이 보호받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조금 더 안정된 공간으로 옮겨진 동물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기 백사자 루나와 루카. 구조는 단순히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곳은 보여주고 있었다. 상처 입은 생명이 다시 숨쉬고 다시 적응하고 다시 살아가는 시간. 그 장면은 내 생각을 조금 더 바꾸어 두었다. 동물원을 없애는 것과 동물원을 바꾸는 것, 어느 쪽이 더 책임 있는 선택일까? 달성공원 대구 상수역사관 쪽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에는 새로운 동물원이 건설되고 있다. 노후화된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 확장하는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달성공원 동물원은 1970년에 개장한 국내 세 번째 동물원이다. 이곳은 대구의 뿌리라고 불릴 만큼 역사적 가치가 큰 달성 토성이 있던 자리다. 2027년 동물원은 대구대 공원으로 이전하고 이곳은 달성 토성 복원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사는 지연되고 있고 완공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장기 미집행 사업인 대구대공원은 첫 삽을 뜰 때부터 관심을 모았습니다. 장기 동물원 건축물과 공원시설에 대한 공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지방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공정률은 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하게 된다. 새로운 공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달성공원에서 살아온 동물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동물들도 있다.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태다. 이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동물원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의 공간부터 바꿔갈 수는 없을까? 그리고 언젠가 대구대공원 동물원이 완성된다면 그곳은 단순히 규모가 큰 동물원이 아니라 구조와 보호, 치유의 역할을 함께하는 지역 거점 동물원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해 본다. 우리 땅의 토종 동물들을 복원하고 동물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지켜내는 공간으로, 그 공간이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상처 입은 생명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면 어떨까? 그 답은 어쩌면 이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